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4월 18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세습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엔 올해 대비 20%에서 30%가량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연 단위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읍면 중 약 25% 지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쿠팡이 토마토 폐기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토마토 400톤을 매입합니다. 일부 토마토 농가에서 발생한 유해 논란으로 업 전체에 피해가 발생해 재고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세습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정 건전성 강화, 고용 세습 근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마약 범죄 척결 등 다양한 현안을 미래 세대와 연관지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 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 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을 넘어선다며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이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7년엔 올해 대비 20%에서 30%가량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17일 국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교육부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이태규 교육위 여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대나 사범대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당정은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이달 안에 발표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지방 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가지 현실을 유연하게 감안하고 학교 중심으로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력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고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맞춤 교육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면 단위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읍면 중 약 25%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인구 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04개 읍명 중 약 절반에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률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평균 2.0%로 가장 낮았고 미용실, 카페 등 이용률은 평균 47.5%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가장 취약한 서비스로 보건 의료 서비스와 소매 서비스를 꼽았습니다. 면의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면 의식과 관련된 식당,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읍면 중 약 40% 지역에서 기본적인 진료와 투약 체계 등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약 25%에서는 의식과 관련된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희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형태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전기차 16종, 하이브리드차 6종 등 모두 22종입니다. 올해는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하면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사용하면 3,750달러를 지급하는 추가 규정도 적용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선정 내용을 보면 테슬라와 GM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재무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 쉐보레 볼트, 이쿼녹스, 머스탱 등 미국 제조사 차량만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 생산하는 GV70은 최종 생산지가 북미라는 조건을 충족했으나 배터리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대 기아차는 2025년 완공 예정인 조지아주 서베나 인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하는 GV70에는 북미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이 토마토 폐기 위기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토마토 400톤을 매입합니다. 일부 토마토 농가에서 발생한 유해 논란으로 업 전체에 피해가 발생해 재고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일부 방울토마토 품종에서 복통, 구토 등을 겪는 사례가 나오면서 토마토 농가가 가격 하락, 납품 중단 등 연쇄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쿠팡은 쌓이는 토마토 400톤을 매입하고 23일까지 토마토 농가 돕기 캠페인을 열고 최대 37% 할인가로 토마토를 판매합니다. 쿠팡이 매입하는 토마토는 충남 부여, 논산, 전남 담양 화순, 전북 김제, 경기 화성 등 전국 각지의 토마토 농가에서 재배됐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과 함께
쿠팡의 품질관리 전문가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상품입니다. 캠페인 할인 물량도 과거 진행한 토마토 기획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부터 흑토마토, 찰토마토, 사과 토마토, 주스용 완숙 토마토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가동합니다.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관련 법률 지원을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7일 열린 개소식에서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 신진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 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 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는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 지원 기능을 총괄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합니다. 또 저작권 관련 교육과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 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이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자는 취지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 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표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특정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고 배승아 양의 오빠인 송승준 씨도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며 이 법안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욜로, 플렉스 등 소비를 과시하던 2030 세대 사이에서 이른바 거지방이 인기인데요. 거지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자신의 소비 행위를 공개하고 채팅자들끼리 서로 절약, 채찍질을 하는 행위입니다. 운영 방식은 방마다 다르지만 거지방에 접속하면 아이디에 한 달 지출 금액을 적고 자신의 지출 내역을 공유합니다. 지출을 줄이겠다고 다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질책하기도 합니다. 직접 입장해본 거지방에서는 초콜릿이 1,500원이면 비싸다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못했을 경우 사치라며 혼내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선 MZ세대의 거지방 열풍은 현재 국내 경기 침체의 상황과 연결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그칩니다.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릴 전망입니다. 오전 기온은 춘천 9도, 서울과 전주 11도, 제주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